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 파이코팀 공식 X 계정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면요. 코팀은 이제 파이테스트넷에 RPC 서버가 도입이 되었고,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라는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RPC 서버는요, 파이 메인넷이 아닌 테스트넷에 배포가 되었다는 사실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파이 네트워크상에 배포한다거나 어떤 특정 계약을 실행하려는 그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이 RPC 서버라는 통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메인넷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이 생태계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핵심 기능이 탑재되는 그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노드도 동시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 버전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21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스텔라 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20 버전부터는 사실상 이 스텔라의 소로반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보았을 때 프로토콜 20에서 21, 22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 드는 수수료 비용 절감 및 최적화 부분이거나, 아니면 더 복잡하고 무거운 앱을 튕기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 설정값, 이런 부분들을 조정했다거나, 또는 비밀번호 없이 생체 인식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최신 암호화 기술 추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파이도 점차적으로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비유를 하자면, 전화와 문자만 되는 구형 방식의 2G폰과 이제는 원하는 앱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폰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 파이 같은 경우 그저 단순히 파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폐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이상 갈 수 없다 라는 것이고요. 예로 A가 B에게 10파이를 보낸다, 이것처럼 누군가에게 코인을 보내고 이 블록체인 정보에 이 잔고를 기록하는 딱 그 정도의 단순 송금, 결제 기능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항상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온라인 쇼핑에서 파이로 물건을 살 때 내가 먼저 파이코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고 도망쳐버리는, 즉 먹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 생태계 앱들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고요, 개발자들이 직접 중간에서 거래를 중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직접 수동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도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 블록체인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역할에만 머무를 뿐, 복잡한 금융 서비스나 자동화된 게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요, 이제는 단순 송금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파이코인이 이동한다, 이런 규칙을 블록체인에 새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이 쇼핑몰에서 제 가방을 10파이에 주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 10파이는 판매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 후에 현지 택배사의 이 전산망에 배송 완료가 찍히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금고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10파이가 판매자의 지갑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에스크로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먹튀 사기는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그중 또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와 본다면은 이 CD게임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게임 다운로드가 필요가 없이 즉흥적으로 즐기는 H5 게임 스타일이기 때문에 게임이 상당히 단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플랫폼이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저들의 흥미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파이브를 통해서 이 CD 플랫폼의 게임을 즐기면서 특정 몬스터를 물리친다라거나 랭킹 탑3 안에 드는 그런 달성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게임사 직원이 퇴근하고 있는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유저의 파이 지갑으로 1파이 상금을 우리 지갑으로 싸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 우리가 획득을 한 레어 아이템이나 어떤 한정판 스킨은 위조가 불가능한 NFT로 발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파이 지갑 속에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것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넷 이 RPC 서버 도입이 파이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파이데이가 지난 후에 현재까지 기다려지는 중요한 업데이트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KYC 보상은 이미 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2차 마이그레이션에는 레퍼럴 보너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계산 방식이 1차 마이그레이션보다 기술적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지갑의 2단계 인증 필수적으로 지금 내걸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업데이트가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메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파이 런치패드가 테스트넷에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테스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토큰 발행에 관해서 현재 많은 파이 개발자나 파이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 덱스가 무엇인지 앞으로 파이 코인과 파이 토큰을 수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학습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 생태계에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오는 5월 홍콩에서 열리는 2026 컨센서스에 파이가 스폰서이자 20분 정도의 스피치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이 벤처스가 투자 중인 파이 전용 게임 플랫폼이죠. CD게임스 출시가 이제 조만간 나올 듯 합니다. CD게임스 공식 X 계정을 보면은 3월 말이나 4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방식의 게임 플랫폼인지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테스트넷에서 이 RPC 서버 도입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파이 코어 팀은 이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단순히 언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기술적 준비를 하나씩 진행 중이다 라는 점에서 이 메인 업데이트들도 이제 조금씩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파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군으로 큰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나왔던 시기를 살펴보면 이런 커다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결국 이를 극복해냈고 깊게 하락했던 자산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끊임없이 계속 하락만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급해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